안녕하십니까. 글로빗 논문 컨설팅 전성욱 대표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강 서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논문을 작성할 때 서론이 심사위원들이나 교수님들께 첫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나 지도 교수님이 보실 때도 서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십니다. 그 정도로 인트로덕션 서론은 매우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사회과학 방법론이나 연구 방법론에서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 논문에 전반적인 결과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론을 작성하실 때 흔히 지도를 해보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일수록 관련된 주제의 선행 연구들을 이제 수십 편씩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제 서론의 논문의 틀이나 체계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처음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틀을 모르고 선행연구를 읽고 선행연구에 작성된 통과된 논문이기 때문에 선행연구 몇 편을 보고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면 서론은 인트로덕션은 전반적인 논문을 설명을 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대로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 또는 연구 필요성, 연구 목적 이렇게 목차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연구를 보고 혼자 쓰신 분들일수록 대부분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문제 제기 장황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통계청 자료는 어떻고 누구 연구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홍길동 논문 몇 년 논문은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장황하게 쓰다가 이제 선행 연구 몇 편 언급해 주면서 우리 연구의 목적하고 끝나는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해서 교수님한테 가져가셨을 때 교수님이나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인트로덕션에서 서론에서 왜 이 주제로 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왜 이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안 나타나 있고 또는 선행 연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논문이 어떤 의의가 있는가 논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학교에서 주어진 목차가 이를테면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연구의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이나 문제 제기라는 건 어떤 우리 주제 관련해서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다루는 것이고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제 관련해서 개인적인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은 주제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 그 문제 제기라고 할 때 어떤 우리 주제 관련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 트렌드가 어떻다. 이를테면 요즘에 코로나나 이렇게 보건위생 관련해서 이제 기후 변화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코로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사회과학, 특히 경영학의 마케팅, 업종별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 또는 언택트, 배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업종별로 다르겠지만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론을 작성할 때 우선은
그런 사회적인 현황과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런 기업들별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온라인 마케팅이나 전략적 접근에 대해서 활발하게 학술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선행 연구도 되고 있지만 어떤 분야, 어떤 업종에 대한 기업별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실증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각 업종별로 기업들은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주제와 관련된 연구 목적도 구체화시킬 수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도적인 또는 학술적인 관점, 제도적인 관점, 실무적인 관점에서 우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논문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도록 논리가 맞물리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처음 작성하실 때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연구를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어떻게 읽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읽으면서 전체를 다 읽고 바로바로 서론을 비슷하게 통과된 논문이니까 비슷하게 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문단 단위로 짜집기도 되지만 그게 또 비의도적인 표절도 될 수 있고 서론에 체계나 틀을 갖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연구 계획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샘플도 드리지만 서론의 체계에 맞게 일단 선행 연구를 읽고 연구 계획서 샘플에 맞춰서 뼈대를 먼저 짜야 됩니다. 서술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개조식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인 상황과 트렌드가 어떻고 이슈가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떤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연구 필요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연구 배경이란 건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질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던져주고, 물론 그 질문을 던질 때 그냥 막연한 두리뭉실한 얘기보다는 이제 통계 자료나 또는 그 학자들의 주장이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했던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이런 게 되고 있고 트렌드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연구 질문을 던져서, 그래서 아까 마케팅 기업별로 마케팅 전략을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실증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나오면 그 우리 주제에 관련한 선행 연구 흐름과 한계를 스터디를 해줘야 됩니다.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선행 연구를 요약하고 스터디하라는 것도 특히 2장 이론적 배경 리터러처 리뷰에 보면 선행 연구 검토하라 그러니까 홍길동 몇 년 논문은 뭐라 돼 있고 김길동 몇 년 논문 뭐라 돼 있고 막 나열돼 있어요. 통과된 논문들도. 그렇게 나열을 하라는 게 누구 거는 써주고 누구 거는 안 써주고 그런 나열이 아니라 선행 연구 검토하라는 취지는 선행 연구가 주로 어떤 식으로 연구가 돼 있고 흐름과 경향을 파악을 해서 또 방법론은 어떤 걸 써서 어떤 분석을 주로 했더라, 이런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서 우리 논문은 학문적 발전, 뭘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해 본다든가 학문적인 컨트리뷰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학술적 의의가.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하라는 건 선행연구 흐름이 이렇게 주로 연구가 되고 있었는데 우리 연구는 그걸 디벨롭 시켜서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 이런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의 흐름을 언급을 해주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질문, 문제 제기와 연구 필요성, 선행 연구 흐름과 한계, 우리 연구 차별성 의의가 도출이 됐으면
차별성과 또 연구 목적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혼자 쓴 글들을 보면 이게 차별성인지 목적인지, 특히 박사 논문들도 이렇게 통과된 논문들도 읽어보면 더러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차별성인지 목적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런데 차별성은 선행연구와 상대적인 의의, 학문적 발전 이런 게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 연구 목적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던졌던 연구 질문과 연구 필요성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분석할 거고 어떤 걸 이론적 고찰해서 어떤 걸 분석하겠다, 구체적인 팩트, 이게 연구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까지 하는 데 있어서 분석 관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된다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고 목적이 이제 작성이 되면 조금 이 진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목적을 위한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연구 문제가, 그 연구 목적을 이제 어떤 거를 고찰하고자 하고 어떤 걸 분석하고자 하는 게 연구 목적인데, 그 연구 목적을 위한 세부적인 고찰과 분석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연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시가 되면 반드시 연구 목적을 위한 방법과 범위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 연구 필요성, 선행연구 흐름과 함께 우리 연구 차별성의 그 다음 연구 목적, 목적을 위한 방법, 범위까지가 물 흐르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을 하시려면 우선 선행연구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식으로 본문부터 작성하려 하지 마시고 연구계획서를 활용해서 그 틀에 맞게 선행연구를 보면서 한 줄 한 줄 뼈대를 짜듯이 개조식으로 개괄적으로 요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러운 틀이 3장 연구 설계까지 작성된 뼈대를 가지고 지도 교수님한테 가서 컨펌을 받으셔야 우리 논문의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도 거기에서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지도 교수님 의견을 반영해서 본문은 비로소 선행연구를 읽으면서 해당된 챕터를 읽으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살붙여서 이렇게 쓰신다 생각하고 본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큰 설계도가 뼈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논문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선행연구를 읽고서 바로바로 본문을 쓰다 보면 전체적인 큰 설계도가 뼈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논리 정연하지 않고 또 그 체계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짜고 본문을 살붙여서 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까 인트로덕션은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왜 연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구하는 게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가 될 것이고 왜 연구해야 되는지, 연구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와 어떤 차별성, 우리 논문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재언이나 시사점, 던지고자 하는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은 따라야 되겠지만 너무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연구 배경은 사회적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서 연구 질문을 던지고 연구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도출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선행연구 흐름과 함께 그 선행연구 흐름을 우리 연구가 상대적으로 어떤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이런 게 부각이 돼야 되겠고, 또 연구 목적은 항상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야 됩니다. 혼자 쓰신 글들 보면 연구 목적이라고 진술은 돼 있는데 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차별성인지 목적인지 구분 없이 쓰다 보니까 이게 연구 목적인지 차별성인지 좀 연구 목적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차별성과 목적을 좀 구분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할 연구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제 뒤에 연구 가설과 모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적인 분석할 연구 문제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목적이 구체화되면 그 목적을 위한 방법과 범위가 이제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대부분 연구 목적까지만 써버리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방법과 범위가 항상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과 범위를 특정해 주는데, 흔히들 하시는 거 보면 연구 방법을 쓰라 그러면 1장은 어떻게 쓰고 2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3장은 어떻게, 주로 너무 구성을 막 주저리 쓰게 됩니다. 방법이란 건 구성이 아니라 이론 고찰과 분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연구 통계를 돌려도, 설문을 하든 세컨더리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돌리더라도 이런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것도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자들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변수별로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수에 대해서 주요한 학자들이 바라봤던 개념적 정의에 따라서 변수도 이론과 모형이 구성이 되고 변수도 달리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의 조작적 정의, 타당화되고 검증된 변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이론적 근거가 없는 변수로, 측정 도구죠. 그런 도구로 측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의적인 도구. 그래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명확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2장 이론적 배경에는 변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 그 다음에 변수가 어떻게 도출이 됐는지, 그리고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까지 검토가 돼 있어야 이론 고찰과 실증 분석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이론적 근거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흔히들 저번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심사 때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변수를 어렵게 조작적 정의 나름 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통계도 잘 돌리고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받거나 지도를 받을 때 심사위원들이 그러죠. 이 변수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게 곧 바로 이론적 근거가 고찰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분석인데, 이론적 고찰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논문도 보고 인터넷 자료도 찾고 정보 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 문헌도 고찰하고 할 건데, 서론과 이론적 배경이 이론 고찰인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아까 변수별로 어떤 개념적 정의부터 이론 모형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 검토를 어떤 관계된 선행연구 검토를 할 거냐,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거고, 또 분석은 우리가 서베이를 하든 관찰을 하든 실험을 하든 또는 질적으로 심층 인터뷰 델파이를 하든 세컨더리 데이터 가지고 통계를 돌리든 간에 어떤 방법론으로 뭐를 분석을 해보겠다. 그게 작성이 되어야 연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위라는 건 목적을 위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범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목적을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볼 것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범위, 공간적인 대상적인 범위, 또 내용적인 범위를 구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우리 연구 목적을 이제 분석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범위까지 볼 것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부터 범위, 방법까지 뼈대를 먼저 짜서 본문은 거기다 살붙여서 썼을 때 일장 서론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된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위주로
물론 문맥 흐름이나 학술적 글쓰기도 다듬어야 되겠지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언급이 되어야 빠짐없이, 그래야 서론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리, 학교마다 주는 포맷에 따라 다릅니다. 용어의 정리를 넣으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주어진 포맷대로 따르면 되는데, 그 용어의 정리라는 건 이제 주로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주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논문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련된 자료나 선행 연구를 참조해서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 위주로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서론을 작성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뼈대를 먼저 짜서 본문을 작성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문도 작성할 때 흔히 하시는 분들, 특히 질적 연구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통계를 돌리는 양적 연구의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서론을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는 3장 연구 설계를 작성해서, 특히 연구 대상의 근거랄지 3장 연구 설계 방법론이 연구 대상의 선정 근거, 또는 가설, 모형, 그 다음에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 도구,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고 교수님한테 컨펌이 되고 픽스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아무리 써놔도 변수나 모형이 틀어지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서론을 또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서론부터 써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고 교수님이 또 뭐라도 써서 서론에다 써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서론부터 이렇게 주저리 급하게 막 씁니다. 그런데 서론부터 쓰는 것보다는 3장 연구 설계를 픽스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쓰시고, 혹시 서론이 작성됐더라도 이제 통계 분석을 한다든가 본문을 작성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다시 컴퓨터에서 이렇게 수정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제기, 연구 배경, 연구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연구 목적 또는 방법 범위까지를 뼈대를 짜서 본문을 썼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순서대로 물 흐르듯이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론에서 어느 누가 읽어보더라도 이 논문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논문의 체계나 구성, 인용표시, 참고문헌 형식, 특히 인용표시나 참고문헌 APA 스타일, 시카고, 하버드, 밴쿠버, MLA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대학 양식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맞추셔야 되고, 또 학술적 글쓰기 원칙에 맞춰서 이제 본문도 문맥을 매끄럽게 수정을 해줘야 우수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로덕션, 서론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